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호가 이제 진짜 어머니가 될 시간이야. 낡은 코트를 입고 일부러 머리도 단정하지 않게 했어요. 신발도 먼지투성이로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12년 동안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온 제가 왜 거지 행색을 하고 아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사실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가족의 의미를 아는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현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행복한 가족의 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과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12년의 공백, 그 긴 시간이 우리 사이에 어떤 벽을 쌓았을까요? 문이 열렸을 때 마주친 아들의 눈빛에서 나는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보려 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영영 남이 될 것인지. 아들의 집안 문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을 굶어서가 아니라 12회 만에 내 아들을 부르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민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역겨움. 그래요, 역겨움이었어요. 내 몰골을 본 표정이 그랬거든요. 낡은 코트에 먼지투성이 신발, 며칠째 씻지 못한 머리카락, 코끝을 찌르는 냄새까지. 뭐야? 정말 어머니세요? 민수가 뒤로 물러서며 한 말이에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갑자기 왜 이런 몰골로 아들 옆에 있던 며느리인 지연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재빨리 현관문을 반쯤 닫았어요. 이웃들이 볼까 봐서요. 사흘을 굶었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또 진실이기도 했어요. 음식을 굶은 게 아니라 정을 굶었거든요. 굶었다고요? 그럼 복지관이나 구청에 가세요. 여기 왜 와요? 지연이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현관에서 서성이는 내 모습을 본 민수가 못마땅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이웃들이 다 봅니다. 이런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거실로 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 튀김이 놓여 있었어요. 바삭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내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진짜 배가 고팠거든요. 긴장해서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요. 어머니, 앉지 마세요. 소파가 더러워져요. 지연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문지를 가져다가 의자에 깔았어요. 마치 개를 앉힐 때처럼. 그 순간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12년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좀 먹을 것 좀. 어머니, 강아지도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사료 살 돈도 없는데. 지연이가 본능적으로 접시를 가리며 한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집에서 내 순서는 강아지보다도 못하다는 걸.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힘들어요. 지연이는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고 월세에 카드값에 어머니 챙길 여유가 없어요. 12년 동안 연락도 없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밥 달라고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연이의 말이 길게 이어졌어요. 차가운 현실론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민수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어요. 유리창에 금이 가고 가죽끈이 해져서 겨우 매달려 있는 시계. 이거 팔면 얼마 받을까? 지연이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어머니, 저런 고물 누가 사요? 폐품 수거 업체에서도 안 가져갈 거예요. 민수가 좀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세요. 동사무소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이라. 내가 그런 신세까지 되었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내가 울음을 멈추던 시계 소리 기억하니? 돌잔치 때 그런 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때 말이죠. 엄마 잘 살면 우리 엄마고 못 살면 남이죠. 지금 엄마는 완전히 남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심장이 터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지연이가 더 독한 말을 했어요.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이런 몰골로 다니시면서 누구네 어머니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창피하고 아이들, 내 손자들 말이었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도 창피한 할머니였나 봐요. 아예 연락을 끊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로를 위해서요.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연락을 끊자는 거였죠. 아예. 엄마도 잘해보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수와 지연이는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니, 지금 그런 변명이 중요해요? 지연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12년 동안 어디서 뭘 했든 지금 이 꼴로 나타나신 게 사실이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집을 떠날 때 금수저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년 후에 거지로 돌아오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해요? 그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10살 아이에게는 엄마의 부재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 3천만 원으로. 아,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3천만 원이 뭐 대단한가요? 요즘 전세금도 안 되는 돈으로 뭘 했다고. 처음 석 달은 적자였어. 기름값도 못 뽑았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라면이요?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 댁에서 냉장고에 차갑고 먹다 남은 반찬들로만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라면 드셨다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시절 민수 생각하며 라면 먹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었던 사람에게 2번 속았어. 또 속았다고요? 지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1번 속는 건 상대방 잘못이지만 2번 속는 건 본인 잘못 아닌가요? 그런 엄마를 두고 저희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이 됐지. 1억?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하셨다고요? 가족한테 상의도 없이?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근로계약서, 원가표.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연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려는 거죠? 그러려고 이런 불쌍한 척 하시는 거 맞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12년 동안 연락도 없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옛날 얘기나 하려고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솔직히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얘기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사업 실패해서 거지 됐다고 해야 해요? 그리고 다짐했어. 아들이 손 내밀면 바로 잡아줄 것. 잡아달라고요?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가 왜 어머니 손을 잡아야 해요? 저희도 벌써 팍팍해 죽겠는데. 내가 20살 되던 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도 안 오셨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결혼식에도 안 오시고 손자 태어날 때도 안 오시고 이제 와서
그때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는 서울과 부산 매일 320km씩 매일 밤을 그런 핑계는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일이 바빠서 못 온 거면 지금도 일하고 계셔야죠. 왜 이런 몰골로 나타나세요? 번듯한 엄마로 서고 싶었어. 번듯하긴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저 집 어머니 거지 됐네 이런 소문 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로 실패한 어머니였으니까요.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면서 내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죠. 정말 사흘을 굶은 건 아니지만 어제부터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없었거든요. 너무 떨려서 어머니 그냥 가세요. 지연이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민수도 일어나서 등을 돌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요. 민수야, 엄마가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12년 동안 뭘 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툭! 내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들렸어요. 지연이의 차가운 속삭임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쓰러지기까지 해? 어머니, 그런 수작 부리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까지 차가웠어요. 불쌍한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연기라. 하지만 정말 어지러웠어요. 아들에게 완전히 거부당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파서 12년 동안 품었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이라도. 민수가 마지못해 주방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성의 없는 발걸음이었죠. 물 한 컵을 가져다 대충 내 앞에 놓았어요. 입에 대주지도 않고 그냥 바닥에 놓았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연이가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저 아래 윤 씨 아주머니가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이런 모습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겨우 일어나면서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들이 준 물이니까. 가겠다.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12년이 사라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정말로 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지연이가 더 독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명절에도 오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할머니 있다는 말도 안 할 거예요. 할머니라는 말도 안 한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주소 아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친척들한테도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아팠어요. 오늘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미워도 아들은 끝까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편이요? 민수가 비웃었어요. 12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이제 와서 편 타령이에요? 엄마 편은 진작에 포기했어요. 지연이가 현관문을 더 활짝 열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경찰을 부른다고? 지금 붙잡으면 평생 짐이 될 거야. 지연이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12년 동안 없었던 사람인데 앞으로도 없는 걸로 하자.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해졌어요.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복도에 혼자 서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진짜 모든 걸 보여줘야 할까?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음. 김비서? 설마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김비서가 저를 보고는 복도 끝에서 급하게 달려왔어요. 김비서가 나를 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비서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제 지시하신 대로 가족분들 명의로 신탁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액수는 5억 원, 세금은 사장님이 부담하시고. 조용히 해. 나는 황급히 김비서의 말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지연이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옥 대표님의 비서 김동현입니다. 대표님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엄마가 대표님이라고요? 김비서가 당황하며 나를 쳐다봤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였죠. 네, 정옥 대표님은 저희 주한국청 과물유통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십니다. 현재 전국 17개 지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17개 지점이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어머니가 거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김비서에게 손짓으로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말했어요. 거지라뇨? 대표님은 작년 매출 120억을 기록하셨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120억이라고요? 민수가 벽에 기대며 말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김비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시하신 5억 원 신탁 계약서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명의로 각각 2억 5천씩 분할해서. 5억? 지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가 5억을 주신다고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김비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김비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그럼 조건부 증여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조건으로 하시자던. 그만. 내가 소리쳤어요. 오늘은 업무 보고 받지 않겠다. 내일 사무실에서 하자. 김비서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대표님, 법무법인에서는 오늘 안에 서명을. 내일 하겠다고 했다. 나는 김비서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민수가 김비서를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정말 대표라고요?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12년 전 화물차 한 대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전국 최대 첨가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화물차 한 대로? 지연이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럼 아까 하신 말씀이 다 진짜였다는 거예요? 김비서가 덧붙였어요.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기 당하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원들 월급은 한 번도 늦춰본 적 없으시고. 사기? 민수가 물었어요. 네, 5년 전에 1억 넘게 사기 당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3년 만에 회복하셨어요.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내가 숨기려던 진실이. 그럼 왜 이런 행색으로? 지연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입을 열었어요. 김비서 가라. 내일 사무실에서 보자. 네, 사장님. 그럼 신탁 계약은? 내일. 김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는 우리 3명만 남았어요. 민수와 지연이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왜? 들어가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앉아라.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2해 전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지? 그게 전부였어. 통장 잔고 3천만 원. 그것도 내 아버지 보험금이었어. 민수야.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민수 잘 키워라였어. 그런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 요리도 사업도 돈 버는 것도 목이 메었어요.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중고 화물차 한 대를 연 8% 할부로 샀어.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갔어. 처음엔 뭐가 좋은 야채인지도 몰랐어. 상인들이 속여도 알 수 없었지.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때 민수는 할머니 댁에 맡겼지. 매일 보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번듯하게 성공해서 데려오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들 그리움과 사업 스트레스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거든요. 처음 석 달은 적자였어. 기름값도 못 뽑았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어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 악착같이 일했어.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넉 달째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겼어. 1년 뒤엔 월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180만 원을 기록했어. 그때 너무 기뻤어. 이제 민수를 데려올 수 있겠다 싶었거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 그때 파트너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어.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매주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갔어. 정욱이 누나 사업 잘 되네 하면서 웃어주던 사람이었어. 그 배신의 아픔은 지금도 생생해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진짜였어. 하지만 잔금 1억 1천만 원은 가짜 수표였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지.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지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민수 때문이었어.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 민수가 매일 엄마 찾는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쓰러질 수가 없었어. 다시 일어섰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모든 걸 절차로 만들었어. 근로계약서, 원가표, 납품 스케줄.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자고 했어. 세금은 기한 안에, 연체는 하루도 없이. 그렇게 5년이 지나니까 직원이 10명이 됐고 10년이 지나니까 20명이 됐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번듯한 엄마로 나타나고 싶었어.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엄마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 12년이라는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거든. 정말이었어요. 성공할수록 더 두려웠어요. 내가 20살 되던 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엄마는 전국을 다니며 매일 밤 운전하고 있었어.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오후 6시에 돌아오는 스케줄이었지. 말을 붙일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핑계였어요. 정말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식 전날 밤 너희 집 앞까지 갔었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1시간 동안 망설이다가 돌아왔지. 그때 너무 후회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손목 시계 기억하지? 내 돌잔치 때 채워줬던 거야. 내가 울음을 멈추던 시계 소리. 시계를 꺼내며 말했어요. 매입처 어음이 막힌 날에도 이걸 팔지 않았어. 엄마가 지켜야 할 약속 같아서 언젠가 다시 내 손목에 채워주겠다는 약속. 시계를 민수 손에 쥐어주었어요. 오늘 5억 신탁을 넘기려고 했어. 조건은 단 하나.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밥을 나누는 집이 될 것.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이고 세금은 내가 낸다. 너희는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고 엄마는 비로소 엄마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었을 때 배고픈 엄마를 막아선 너희 손을 봤어. 사흘을 굶었다고 했을 때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어려웠니? 민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려울 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가족의 얼굴이더라. 마지막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어요. 1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긴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가 우리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배고프다는 말을 내가 막았어요. 그 한마디에 12년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연이도 일어나서 절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겁이 났었나 봐요. 가난이 다시 올까봐. 제 입장만 생각했나 봐요. 나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어요. 얼마나 그리웠던 온기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절차부터 바로 하자. 김비서를 다시 불러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첫째, 신탁 해지하고 조건부 증여로 전환. 변호사 동석하에서요. 둘째, 증여세 신고는 내가 부담하고 분납 스케줄 확정. 셋째, 생활비 계좌와 밥상 나눔 기부 계좌 분리.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넷째, 4명의 채무 정리. 채권자 협상에서 개인회생 대신 자구 계획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손목시계의 초침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이제 밥부터 드세요. 지연이가 일어나서 국을 데웠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민수가 말없이 밥을 퍼서 내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첫 숟가락을 떠서 내 입에 넣어줬어요. 맛있다. 정말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맛, 사랑의 맛이었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오세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석양이 부엌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세 사람이 허름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였죠. 손목시계는 창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은 다시 흘러가는 시간을 알려주면서요. 그 시계가 민수의 돌잔치 때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을 지켜봐 왔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시간을 함께 할 거예요. 낡은 코트는 세탁기 안에서 깨끗해지고 있었고 사장님의 이름표는 서랍 속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소중한 건 이 순간, 이 따뜻한 식탁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심한 말을. 괜찮다 아들아. 엄마도 잘못했어. 12년이나 비워둔 자리를 하루 만에 채우려고 했으니까. 지연이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할머니 자랑 많이 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12년 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성공도 거대한 권력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마주 앉은 식탁 위에서 그 어떤 금빛 재테크보다 값진 것을 되찾았어요. 서로를 먼저 먹이는 마음. 12년의 공백을 메운 것은 돈이 아니라 밥 한 숟가락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서와 새로운 약속이었죠.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따뜻함이라는 것. 때로는 시험이 필요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손목시계의 초침이 새로운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째깍, 째깍, 째깍. 우리의 새로운 시간이, 진짜 가족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올바른 곳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